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는 솔로 30기가 이번 주에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전부 다 보고 난 다음에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는 그 시기에 결혼을 하기도 해서 나는 솔로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기도 하고, 저희 남편도 40대에 결혼을 해서 되게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되게 애정하는 프로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결혼하면 되게 좋겠다. 이 사람은 이게 좀 아쉽다. 이런 것들도 좀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무겁고 진지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재미있고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아주 간단하게 나는 솔로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왔거든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캐릭터는 광수라는 캐릭터인데요. 광수라는 캐릭터가 정말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격도 좋아 보이고 직업도 좋고 그리고 자가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캐릭터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성에게 한 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끝이 났거든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캐릭터가 또 광수 같은 캐릭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광수가 처음에 나는 솔로에 출연하기 전에 좀 자기 관리를 하고 나왔으면 이성에게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는 캐릭터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대 중반,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30대가 되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노화라는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성이기 전에 그냥 저 사람은 아줌마,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선에도 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외모 관리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저는 딱 3개를 이야기를 해요. 운동, 피부 관리, 그리고 털 관리. 털 관리라는 거는 남자분들은 제모하는 거,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30대가 돼서 외모 관리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것만 잘 되어 있어도 이성에게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광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지를 못했던 게 아닐까. 관리를 하지 못해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잃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나오는 프로이잖아요. 그래서 솔로지옥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캐릭터가 다른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외모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보다 오히려 까탈스러운 사람이 결혼하기에는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 기수 영숙님을 보면서 했거든요. 저는 영숙님이 나는 솔로에 나오기 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능력도 있으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자체가 굉장히 이성에게 인기가 있을 법한 그런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말도 논리적으로 되게 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하고 왜 최종 커플이 되지 못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까탈스러운 성격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내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모습이 더 잘 보였던 이유는 저도 어릴 때 영숙님 같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더 잘 보였고 더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영숙님이 영호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특정한 단어에 꽂혀서 계속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영호님이 지금은 영숙님이에요 라고 말한다던가, 아니면 영호님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끝에 말을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영숙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거슬렸던 거죠. 저도 예전에 어릴 때 20대 때 남자친구를 사귀면 그런 단어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싸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저는 좀 고쳐진 부분이 있거든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쳐졌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런 것들이 안 좋다,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비단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성 친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그리고 편안하게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말실수,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경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보고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어떤 단어나 말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정말 심각하고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의도,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랬나 보다, 뭐 전체적인 취지나, 혹은 다시 되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취지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내 스스로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좀 유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과 태도가 생기게 되면서, 아주 어릴 때는 내가 까탈스럽고 고집스러웠던 부분이 마음이 조금은 넓어지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의도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성 관계에서 만날 때마다 싸우고 만날 때마다 트집을 잡는 게 남자 입장에서 피곤할 수도 있지만 여자 입장에서도 되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숙님의 그런 면이 결혼 상대자로는 점수가 좀 깎이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사실은 영숙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서 남들보다 더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영숙님이 연애를 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캐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기도 하니까요. 결혼 상대로는 사실 재미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연애는 이 사람하고 주말에 특정한 시간에만 만나서 하는 거지만, 결혼은 내가 365일 24시간 이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정감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된단 말이죠.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결혼 상대자를 찾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영자님을 보면서는 결혼 상대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지 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자님을 처음에 봤을 때 정말 놀랬거든요. 왜냐면 외모가 너무 예쁘시고 늘씬하시고 직업도 좋고, 그리고 영자님도 자가가 있다고 소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나는 솔로 나오기 전에는 정말 사기 캐릭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인기가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나는 솔로 나와서 본인이 이렇게 욕을 먹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못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자님이 이제 영식님과의 관계에서 영식님의 어떤 어리숙하고 답답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시청자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좀 여론이 있었죠. 영자님이 사실 영식님의 그런 어리숙한 부분을 더 참을 수 없어 한 이유는 영자님 스스로가 더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자님은 이제 스리랑카 가서도 혼자서 운전도 하시는 그런 성격이고, 건설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성격도 터프하시고 어리숙한 모습을 더 참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성격이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배려심이 부족했던 부분이 이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적합하냐 아니냐를 봤을 때는 잘난 부분보다는 배려심 없는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자님이 정말 영식님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영식님이 뭐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몰라서 좀 난처해 하시거나 운전에 서투른 모습을 보였을 때, 영자님이 먼저 나서서 영식님이 운전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운전을 대신할게요 라고 해서 좀 운전을 거리낌 없이 굉장히 잘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영식님이 훨씬 더 반하고 영자님이 훨씬 더 잘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더 빠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영자님이 그런 배려심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 상대자로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평을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님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내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운전을 잘하는 모습을 영식님한테 보여줌으로써 서로 그런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도 줄이고 내 매력 어필도 하고 이러셨으면 서로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거는 사실 결혼 상대자로서 그렇게 큰 단점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식님이 운전을 하면 이제 지금은 초보 운전이시겠지만 운전을 몇 년 하다 보면 운전 실력은 어차피 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런 것 때문에 둘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숙님은 사실 굉장히 잘나신 분이죠.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없죠. 현숙님이 잘난 만큼 눈도 굉장히 이제 높으신 캐릭터였던 것 같고, 현숙님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에는 좀 힘든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솔로 바깥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충분히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할 수 있는 캐릭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 이제 변호사 중에서도 굉장히 외모도 훌륭하고 집안도 좋고 본인 스스로의 능력도 좋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도 보면은 굉장히 눈이 높았고, 그리고 실제로 눈이 높은 만큼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현숙님도 그렇게 결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님을 보면서는요, 너무 사랑해서 실패했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순자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님은 제가 대학교 때, 20대 때 저의 연애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나는 솔로 방영되는 모습을 순자님께서 쭉 보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만 알고 싶은 나의 찌질한 모습을 나 혼자서 일기장에 이렇게 써뒀는데, 그게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지 아실까요? 사실 너무너무 좋아하면 내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서 되게 사람이 찌질해지고 말도 안 되게 삐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되기도 하고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한 감정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인데, 첫 연애를 하면서 학교 선배를 짝사랑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첫사랑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지 않나요? 순자님을 보면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순자님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혹은 성숙은 한데 그런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많이 올라올 정도로 영수님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저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웠어요. 순자님을 보면서 저의 20대 때 초반에 나의 미성숙한, 나의 짝사랑, 연애가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한다면, 옥수님은 반대로 저의 30대 연애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좀 성숙하고 이제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언니의 연애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제가 남편하고 연애를 할 때 옥수님 같은 태도를 보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남편한테. 그래도 내가 속상한 거를 티를 많이 안 내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만 보여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자존심이 상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거 티를 안 내고 내 감정을 더 솔직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존심을 한 1을 내려놓으니까 남편한테서 10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 영수님하고 옥수님의 관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옥수님이 1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영수님이 이제 10을 주는 그런 연애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결혼을 하고 싶은 이성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옥수님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게 교과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남편하고 연애를 할 때 딱 한 번 순자님 같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귀자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남편이 사귀자는 말은 안 하고
뭔가 계속 플러팅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썸을 탄 게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성급했던 건데, 연애를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썸을 타다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플러팅만 하고 사귀자는 얘기는 안 하지? 하고 이제 삐져가지고 제가 좀 퉁명스럽게 말을 딱딱하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저의 그런 모습에 좀 실망을 하기도 했고, 얘는 이 정도 말을 나한테 할 정도의 감정인가 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진 않나 보다 라고 이제 남편도 실망을 해서 저하고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딱 순자님처럼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 남자하고 썸이 끝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존심을 진짜 굽히고 카드를 써서, 제가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너한테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담은 카드하고 초콜릿을 줘서 저희 관계가 다시 좋아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게 순자와 옥순이라는 캐릭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좀 저희 20대 같은, 옥수는 저의 30대 같은 그런 캐릭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정수 캐릭터를 보면서는 큰 생각은 없게 들었던 건 없지만, 이제 정수기가 좀 어리숙하고 소년미 있는 남자한테 끌리는 타입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정숙님이 영철님하고 좀 잘 돼가다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영식님을 선택을 했는데, 영식님도 약간 어리숙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소년미 있고 좀 이렇게 너드 같은 면이 있는 남자한테 좀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숙님이 저하고 좀 그 남자를 보는 눈이 비슷한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숙님이 왜 영철님한테 실망을 했는지도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영철님의 모든 그 관심의 대상이 정숙님의 감정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섭섭함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숙님은 굉장히 내면이 단단하고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제 남자 캐릭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영수를 보면서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상위포식자의 삶이란 저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영수님의 저는 진가는 잘생긴 얼굴이나 운동한 몸 이런 게 아니라 그 날티가 나지 않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30대가 되면 영수님 같은 외모의 남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대부분 어떤 특정한 면에서 잘난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직업이 굉장히 좋아서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든지, 외모가 굉장히 잘나서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든지 하는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노는 거 좋아하고 날라리 같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 잘생긴 남자 싫어 라고 말하는 여자분들의 그 속뜻이 뭐냐면,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그 잘생겼는데 날라리 같은 남자가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수님이 물론 그 안에서 순자님하고 옥수님을 좀 이렇게 재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둘한테 열심히 해봐라 이런 모습이 보이고 해서 약간 좀 날라리 같은 면이 있나 보다, 얼굴값 하는 캐릭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마음이 딱 옥순이로 정해졌을 때, 그리고 옥순이로 정해진 게 단순히 옥순님의 외모나 이런 것만 본 게 아니라 성격이나 인품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멋있는 사람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자를 보는 눈도 있으신 것 같은데, 내 여자다라고 이제 딱 결정을 한 순간부터 그 영수님이 취한 태도를 보니까 날티가 안 나는 거예요. 저 정도 외모에 날티가 안 나는 남자면 정말 잡아야 되는 남자, 상위 1%의 남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옥수님이 정말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수님 정도의 진중한 남자라고 한다면은 두 분이 결혼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식님 같은 캐릭터는 같은 변호사이다 보니까 저는 또 같은 직종이 나오면 굉장히 재미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영식님은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로펌이 그 돌싱글즈 나오신 변호사님이랑 같이 하시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우선 첫 번째로 들었고, 변호사 중에 영식님 정도면 어느 정도냐? 영식님 정도의 외모의 변호사님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식님이 막 공룡 이야기 해가지고 영자님이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영식님 되게 서울대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사실 영식님 같은 캐릭터가 많아서 친근했던 그런 캐릭터로 봤습니다.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애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영철님 스스로도 연애는 두 번째고 나 스스로에 대한 증명을 해보고 싶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았고, 그래서 본인이 좀 이성과의 관계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최종 커플이 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호님 같은 경우에는 영숙님하고의 관계에서 되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면 영호님이 자존심이 정말 센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도 영숙님한테 자기 자존심 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자친구하고 많이 싸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해서 되게 솔직하시다, 저런 거를 스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영숙님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언쟁이 있었을 때 자기가 먼저 영숙님을 불러서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영숙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호님이 이제 영숙님한테 끝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대화도 좀 잘 되지 않았잖아요. 저렇게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마지막에 영숙님한테 최종 선택을 하지 않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관계를 정리를 하려면 적어도 영호님처럼 정말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자존심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야 저렇게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거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멋있게 끝이 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유튜브가 너무 막 진지한 얘기만 해서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나는 솔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어땠을까요? 좀 재미있게 가볍게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 댓글과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